안녕하세요. 훈이와 범희입니다. 훈이 씨, 예. 이제 2021년 새해가 밝았잖아요. 예. 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소감이 있나요? 뭐 그냥 나이가 하나 더 먹는구나 그런 정도인가요? 물론 나이도 하나 더 먹었지만 또 네. 제가 또 올해 새로운 결심을 한 것이 있습니다. 결심은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정확한 의학 정보를 보내드리는 것을 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뭐 유튜브를 보거나 아니면은 기존 언론을 봐더라도 이게 말이 좀 맞지가 않은데 그런 뉴스들이 너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오늘 마련한 코스는 코로나의 오해와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COVID vaccine is unsafe because FDA approved the vaccines at an untimely manner. 자, FDA가 네. 보통 이제 백신인 뿐만 아니라 약을 어프로브 할 때는 약을 써도 좋다고 얘기할 때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 안전이죠. 안전성. 예. 그렇죠. 안전성이죠. 네네.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파이자 백신뿐만 아니라 모더나 백신도 그 우리가 그 제3 임상 실험을 작은 스케일로 했지만은 거기서 충분한 그 안전성에 대한 데이터는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네, 생각해요? 맞아요. 특히 미국에서는 안전성이 효과보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안전성에 입증이 안 됐는데 뭐 잘못됐다 그래봐요. 그럼 미국에서는 소송 많이 걸잖아요. 소송하면 뭐 치명타로 그냥 회사가 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제약회사들이 뭐 그렇게 쉽게 안전하지 않은 거를 마음대로 팔 수 없고, 그 정부에서도 안전성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FDA에서 승인이 나오려면 안전성이 최고예요. 예, 최고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고. 근데 왜 이렇게 빨리 됐냐?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보통 백신 나오면은 뭐 몇 년이 걸리고 어떤 때는 10년도 걸린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은 11개월 만에 백신이 만들어졌냐? 그래가지고 승인까지 나왔냐? 그렇게 사람들이 궁금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나요? 그 전에 다른 이제 메르스라든지 또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랑 비슷한 종류의 바이러스가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각 제약회사들이 어느 정도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미국에서는 또 이제 전쟁 시에 이제 물자를 빨리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법을 가동했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백신이 나올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비슷한 이유로 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아직까지 영국에서는 이미 승인을 받았지만은 미국에서 못 쓰고 있는 이유는 안정성에 대한 검증이 아직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올 4월로까지 그 승인을 미룬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훈이가 말한 것처럼 메르스나 사르스 때문에 거기에서 축적된 노하우가 있었고, 그리고 새로 개발된 기술이죠. 메신저 RNA를 사용하기 때문에 옛날 기존과 다르게 좀 모든 거를 빨리빨리 할 수 있겠어요. 만들기도 더 쉽게 만들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걸 거의 전시 상태로 생각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서류 같은 거 그런 거를 보통 아시다시피 공무원들이 좀 천천히 하잖아요. 그런 걸 없애고 되도록이면 빨리 효율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11개월 만에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If you already had COVID and recovered, you do not need to get the vaccine because you're immune. 그 코비드 바이러스 때문에 폐렴을 앓으신 분도 그 회복된 이후에 대부분 항체가 생기시는데요. 그 항체가 얼마나 지속되는지는 지금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어떤 연구 결과에 의하면 몇 달 간다가 없어진다 그리고 제 환자분들 중에도 작년 봄에 코비드를 앓으셨다가 작년 연말에 다시 앓으신 분이 꽤 있으세요. 그래서 코비드 감염의 이후에 회복됐다 하더라도 그 항체가 얼마나 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예방 주사를 맞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재감염이 됐다는 거는 확실히 증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감염을 맞으려면 한번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던 사람도 백신을 맞아야 되죠. 네. 그리고 회복되고 나서 그럼 얼마나 기다려야 되나요? 예방 접종을 하기까지는. 지금으로서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던 사람이 90일 전에 걸렸었으면은 다시 예방 접종을 맞아도 된다고 나왔어요. 뭐 지금 뭐 한 일주일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이 나가지고 지금 앓고 계신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뭐 지금 맞지는 않겠지만, 아니면은 뭐 어제 양성이 나왔는데 증상은 없다. 그러면 오늘 코로나 박스를 맞을 수 있냐? 그건 아니죠. 그러면 90일 정도는 기다리셔야 되는 거네요. 예, 지금은 그렇게
건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네. After receiving the vaccine, you can still test positive for COVID. 그 코비드 백신을 맞고 나서도 바이러스는 내 몸에 들어올 수 있는 거죠. 바이러스는 내 몸에 들어올 수 있지만은 백신은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왔을 때 그 바이러스를 빨리 죽여버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마 증상이 경미하실 거예요. 그리고 막 중증으로 바이러스 감염이 심각해지거나 그런 일을 피할 수 있다는 거지. 경미한 감염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요즘 뭐 뉴스에 나왔잖아요. 코로나 백신 맞고 나서 뭐 6일 후에 양성이 됐다. 그게 무슨 어떻게 된 거냐? 코로나 백신이 듣지가 않는 거냐? 그건 아니죠. 코로나 백신을 맞고 나서 효과가 몸에 상처가 생겨가지고 효과를 있으려면 적어도 1주, 2주는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6일은 굉장히 짧은 거고 또 아시다시피 지금 파이저나 모더나에서 나오는 백신은 두 차례 접종을 해야 돼서 해야지만 효과가 95% 된다 그랬잖아요. 지금 첫 번째 접종을 맞고 나서 6일에 걸렸으니까 아직 항체가 충분히 없어가지고 양성이 나올 확률은 뭐 설명이 필요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 어떤 다른 백신도 마찬가지겠죠. 네, 뭐 그렇죠. 다른 여러 가지 백신도 네. 그 백신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한 3주에서 4주 정도는 기다려야 되지 않나요? 맞아요. 예, 뭐 우리가 매년 맞는 독감 백신도 마찬가지죠. 맞고 나서 뭐 일주일 안에 독감이 걸릴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백신을 맞았다 하더라도 우리 몸에 바이러스는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상태에서 우리가 바이러스를 다른 사람에게 퍼뜨릴 수 있느냐? 그건 아직까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백신을 맞고 난 이후에도 꼭 마스크를 쓰시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We're fully immune for COVID after the first dose of vaccine. 모더나나 파이저 백신은 2번 접종해야 되죠. 첫 번째 접종만 해가지고는 효과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면역성이 생겼다고 볼 수 없어요. 두 번째 접종을 21일이라든지 28일 후에 맞아야 됩니다. The vaccine is being given to the public now. 4월은 돼야 된다고 그러던데요. 그죠? 예. 플로리다에서 막 준다는데 아, 맞아. 65세 미쳤어요. 이상. 예. 아니 뭐 예약도 없이 그냥 와가지고 사람들 막 줄 서가지고 몇 시간씩 기다리고 무슨 예. 락 콘서트 가는 것처럼 그런데 그런 사람이면 젊은 65살은 와서 기다릴 수 있지만 나이 먹어가지고 힘도 없고 그런 사람들은 진짜 나이 먹은 사람은 못 오르는 거 아니야? 말이 돼? 그렇죠. 예, 그래서 연방 정부랑 주 정부에서 우리가 그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잖아요. 네. 그죠? 그 제일 처음 맞아야 되실 분, 그다음에 두 번째 맞아야 되실 분 이렇게 가이드를 만들었는데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랑 그 널싱홈에 계신 분 중에서 85세 이상인 분이 먼저 맞죠. 먼저 네. 맞았고 그런 분들은 거의 다 맞으셨죠. 그리고 저희 병원도 직원들 거의 다 맞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점차 이제 접종을 늘릴 텐데 65세 미만이면서 그 기저 질환이 없는 분들, 어디 아픈 곳이 없는 분들은 아마 내년 3월 말이나 4월 초 정도에 백신을 맞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긴 한데 지금 뭐 그래도 뭐 백신을 더 빨리 만들어내고 있으니까요. 또 더 빨라질 수는 있겠죠, 아무래도. 예. 그러고 아시다시피 백신이 지금 어린이들 그러니까 16살 밑에 어린이들에는 아직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증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들한테는 아직 안 넣고 있습니다. The vaccine is free for all people residing in the U.S. Free. 그죠? 근데 일리갈 이미그런트도 한다고 그랬으니까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정부에서 백신을 사가지고 놔주는 거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사람이면든지 공짜로 맞을 수 있고 문제는 뭐 재료비라든지 인건비 같은 거를 보험에서 커버가 되는 건데 보험이 없는 사람도 의료보험에서 커버가 아니고 정부에서 그 대줘가지고 그 사람들도 다 맞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 There are severe side effects to the vaccines being administered currently. 저는 심각한 부작용 못 봤어요. 제가 일하는 병원에서는 딱 한 명 그 아나필락시스라고 그러죠. 네. 그 심각한 그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병원에 하루 입원하셨다가 그 다음 날 퇴원하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네. 예.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백신이든지 아나필락시스 심한 알러지 반응이 일어날 수는 있어요. 지금 거의 300만 명이 받았는데 미국에서 제가 알기로는 파이저 맞은 사람들 6명, 모더나 맞은 사람이 1명이 아나필락시
반응이 있었다 그러니까 100만 명에 7명이면 뭐죠? 거의 굉장히 경미한 예, 거죠. 예, 예. 그리고 어떤 분이 그러면은 아나필락시스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이런 분을 찾을 수 있나요? 아니면 어떤 분이 나 두드러기 쉽게 잘생기고 나는 음식물 알러지가 많은데 내가 그러면은 좀 더 많은 위험도가 있나요? 뭐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독감 백신이라든지 딴 백신을 맞았을 때 아나필락시스가 있는 사람들은 되도록이면 조심하고 안 맞거나 하면 뭐 에피네프린 펜 같은 걸 준비하고 맞는 거. 네. 아니면 뭐 땅콩 알러지라든지 아니면 벌침 알러지 때문에 아나필락시스가 있던 사람들은 조심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코비드 백신 자체가 네. 새로운 백신이긴 하지만은 네. 뭐 DNA 이용한 백신이다, 메신저 RNA를 이용한 백신이다 네. 이런 얘기를 듣다 보시니까 많은 환자분들께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내 몸에 유전자가 변형되는 게 아니냐. 네. 그래서 그 DNA랑 메신저 RNA랑 네. 단백질의 그 과정을 좀 설명을 해주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아요. 그거 가져왔어요. 내가 쉽게 써가지고 가져왔는데 한번 보죠. 어떻게. 메신저 RNA나 백신을 사용하면은 이게 인간의 몸으로 들어와가지고 인간의 유전자를 변형시키는 게 아니냐 뭐 그렇게 걱정하시는데 지금으로 밝혀진 거는 전혀 그런 문제는 없다고 보겠어요. 메신저 RNA는 세포의 핵 속에 들어가가지고 DNA랑 뭐 결합을 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유전자 변형이 있을 수가 없고 바이러스 벡터를 사용해가지고 DNA를 집어넣는 백신도 그렇게 들어간 DNA는 염색체 속에 있는 인간의 원래 기본적인 DNA하고 이렇게 결합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유전자 변형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메신저 RNA라고 하는 게 우리 몸에 머무는 시간이 굉장히 짧잖아요. 네. 그래서 장기적인 어떤 부작용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하시는 거는 지금 당장 지금 당장 걱정하실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코로나 테스트 했더니 음성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없는 걸로 나왔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얘기할 것들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좀 짚고 넘어가겠어요. 코로나가 음성으로 나왔으면 한번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는 뭐 걱정 안 하고 친지도 만나고 다니고 뭐 마스크 안 써도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예. 코로나 테스트에서 음성으로 나왔다 해도 내일 감염될 수 있고 내일 모레 감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스크 끼고 다니시고 사회적 거리두기 하시고 손 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가 100% 정확한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상 거기서 내가 바이러스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정상으로 나올 가능성은 항상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사회적 거리두기와 손 씻고 마스크 쓰는 거는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러고 또 오늘 밖에 나갔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사람하고 접촉을 했다 그래봐요. 그러면은 내가 걱정된다. 내일 테스트를 한다고 양성이 나올 것인가? 양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안 나올 확률이 더 높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이 나오려면은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와가지고 어느 정도 번식을 해야지 그게 양식이기 때문에 한 2, 3일은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보통 첫 5일 정도는 네. 이제 바이러스가 증식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네. 그 이후에 검사를 하시는 게 양성 나올 가능성이 또 높습니다. 네. 하지만 제 생각에 이런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방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냥 무조건 마스크 끼시고 손 잘 씻고 사회적 거리두기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그러고 백신이 차례가 되면 백신 맞으시고. 네. 백신 맞았다 해도 예. 마스크 쓰고 네. 사회적 거리두기. 예. 손 씻기 네. 꼭 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까지 코비드 백신의 진실과 오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훈이와 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